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각각 대구와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허. 핵심 지지층인 이 영남권 공략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의 첫 지방 일정으로 다름 아닌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은 겁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어허. 국회에 머물면서 의원총회와 본회의 등에 참석했는데 네. 지방을 내려가기보다는 원내 인사들을 챙기는 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해를 들어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총선에 참패하고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2위를 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 차례인데 갑자기 앞에 자신이 봤을 때 어린애가 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지금은 홍준표 시장은 최대의 적수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당선되지 않게 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할 텐데 거기서 만나자 하면 되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일견 일리 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어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의 심장을 그냥 확 움켜잡아야지 이 당권에 도전하는 그 행보의 그린라이트가 오늘 제호처럼 반짝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켜질 네. 텐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오늘 이 대구를 방문을 했지만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이철우 지사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어허. 사실상 보수의 심장을 지키는 맹주들로부터 연이어 만남을 거절을 당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마음이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저녁 공지가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한 전 위원장 캠프발로 이철우 지사 한동훈 후보 면담이 조율 과정에서 일정상의 변수가 생겨서 추후에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정상의 이유를 내세웠어요. 이철우 지사의 얘기도 홍준표 시장보다는 조금 톤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이 너무 많다, 바쁘다라고 하면서 안 만날 이유는 없다. 홍준표 시장은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철우 지사는 안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표면적으로 일정을 얘기를 내세웠지만 그런데 이전에 대구를 방문한 원희룡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 다 만났고요. 그러네요. 윤상현 후보는 지난달에 또 만났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갑자기 이철우 지사가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살짝 속내를 비치는 말씀을 뭔데요?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정치 공격용인지도 모르고 받겠다는 거는 정치인이 아니다. 더 공부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만남을 비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철우 지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가지고 대구시장도 못 만나고 경북도지사도 못 만나는데 대구를 가도 그럼 대구를 왜 간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희 대구에는요, 네. 이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그래서 당원들을 만났어요. 아하. 결국에는 당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구와 달서구 수성구에서 열리는 당원 협의회에 저렇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그 당원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28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영남권 표심에 호소할 일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안 만나주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기 전략이 저렇게 대놓고 따돌리는 건 뭔가 전략이 묻어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윤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뭐 발언한 것도 그렇고 지금 다른 3명의 후보들도 지금 비윤으로 완전히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상황이라 지금 TK 같은 지역에는 가장 보수 지지세가 높고 허지원 변호사 고향이시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곳에서 만약에 친윤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다시 이제 후보로 나오려면 물론 홍준표 시장은 안 할 것 같지만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에 뭐 입김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대통령도 거기에 영향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윤으로 분류되는 분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약 만나줬을 때 정치적으로 올 수 있는 피해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TK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아니 이분도 그러면 한동훈과 같이 하면 비윤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지지율이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원 비율도 거기에 많다면서요? 많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음에 정치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비윤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해주거나 만나주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일 거다.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안 선호가의 문제가 선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두 분이 만나셨었잖아요. 총선 후 네, 그렇죠. 처음으로. 그때도 그럼 당권 도전 관련한 이야기를 두 분이 좀 나누신 겁니까? 그때는 둘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뭐라고 하신 한동훈은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딱 그러셨어요. 네네. 왜 급해졌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렇게 옆에서들 많이 좀 입력을 시킨 게 아닌가. 수사검사하다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인데 저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거요. 우리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은 되신 거 아니에요? 수사 검사하다가 바로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20년 이상 부하로서 맺어온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고요. 네. 친소 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근데 이게 원희룡 전 장관님의 본심이면은요. 네. 자기도 모르게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본심이면 안 되는데요. 그건 대통령이 그냥 가까운 사람을 장관시킨 사람이 되잖아요. 장관을 시키는 게 저 사람 나 친해 하고 아무 근데 저렇게 친했던 모습인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친해서 장관 시켰으면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은 충분히 경륜이 있고 훌륭한 분이셔도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하늘이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대통령은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라고 지금 본인도 모르게 저게 본인의 본심이면은요 굉장히 대통령한테 비싼 꼴이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디스. 특히 하늘이란 말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하늘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악의 말을 썼어요. 하늘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네. 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적인 분들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실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내 선거잖아요. 내부에서 그런 것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의외로 표정이나 목소리 다 차분합니다 지금. 워낙 상대가 지금 선명한 반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라도 좀 캄다운으로 하자, 여유가 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시쳇말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원의 40%가 TK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보다 많은 힘이 필요한데 홍준표 시장도 만나지 못했고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만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머쓱할 겁니다. 게다가 내가 먼저 안 만나는 거야 라고 홍준표 시장은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윤의 비윤이라는 어떤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조심성이 엿보이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러네요. 개인의 정치적인 포부도 크지만 그거보다는 당에 대한 걱정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그리고 방향과 생각 그리고 정치 경험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저도 들었는데요. 선거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무슨 연대 단일화를 이야기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그 연대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부터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나오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공학들이 동원될 수 있잖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이 당신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겁니다. 이게 결선 투표 가게 되면 원희룡, 나경원 합칠 수밖에 없다. 이거 막 군부를 떼는 분위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전당대회 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결선 투표를 도입한 거예요.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건 4명의 후보 중에 1명이 50%를 넘지 못하면 최종으로 1, 2 후보만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합종 연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1위 후보는 그대로 있겠죠.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지금의 구도로 그냥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1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투표에서. 다만 50%를 넘냐 못 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 50%를 못 넘은 상태 1위를 하게 되면 2차 투표에서 그렇죠. 그럼 2차 투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결선 투표를. 그랬을 경우에 지금 나머지 3사람의 목소리는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비윤에 대한 공격이 친윤 그룹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3사람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등을 한 사람이 누가 되든 그 사람에게 힘을 몰아줘서 1대1 구도에서 친윤계가 승리하게 만드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국 한동훈이 되는 건 막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동훈 막아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윤 그룹에서는 어떻게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된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게 절체절명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3사람이 연합할 수도 있는데 그 계기가 바로 결선 투표가 될 거다. 다만 여기서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차 투표에서 50%를 넘어가면 다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3명이 같이 단일화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결선 투표 가기 전까지는 계속 레이스를 갈 것 같고요. 다만 결선 투표에 돌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한동훈 대 나머지 3명의 연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결선 투표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즉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이긴다, 어디한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덜덜덜 떨만도 한데 앞서서 보여주면 표정, 말도 다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여유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경쟁 주자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 같냐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답변은 저에게 투표하시길 바란다였는데 근데 약간 뉘앙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 같냐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나에게 하시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전했거든요. 여기서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그러네요.